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게 악귀나 차리 사는 세계지 이게 어떻게 인간의 세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청문회를 좀 보다가 너무 무섭다 이 세상이. 저렇게까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가 나와서 대민 지원 나갔던 해병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을 하는데 그 위에 상류에 댐을 방류한 상태에서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군인들을 물속에 내려보냈고 해병대 인지를 알 수 있게 붉은색 러닝 셔츠가 보이도록 구명조끼를 입히지 마라. 사고 처리는 간단한 거였어요. 누가 그런 명령을 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책임을 묻는 거죠. 그게 무슨 뭐 사형감이겠어요. 아니면 이등병으로 강등시킬 일이겠어요. 그리고 이제 해병대 감찰 과정에서는 이제 그걸 조사해서 사단장이 지시했다. 이게 나온 게 이제 초반이었잖아요. 초반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결과가 바뀌어서 그 사단장 탓이 아니다. 이건 오히려 사단장 탓이라고 한 대령에게 항명죄를 물었고, 또 뒤에 흘러나온 얘기는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걸로 사단장한테 문책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는 참 하고 싶지 않은데 애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데 공감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참 남일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랬는지 납득이 안 되는 조치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걸 사단장이 지시라 지금 누가 지시를 하겠어요. 현장 대대장이 물에 들어가라고 자기 사단장 지시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면 현장 뭐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험한데 위험합니다. 이거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차라리 얘기를 했으면 모를까. 뻔한 사건이었어요. 뻔한 사건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그 도대체 왜 그랬는지, 왜 저 사단장을 구하려고 이른바 군 기강 전체를 좀 무너뜨려 버리고 억울하게 죽은 군인을 그렇게 헛된 죽음으로 만들어 버리는지. 근데 이제 어제 청문회 보면서 요즘 세간에 떠도는 얘기가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7월 19일에 최상병이 이렇게 죽었고, 그에 앞서 7월 15일에 오송 참사가 일어났어요. 14명이 지하차도에서 물에 갑자기 붙는 바람에 못 나오고 차 안에서 목숨을 잃었죠. 근데 그날 윤 대통령 내외는 우크라이나에 갔어요. 예정에도 없이. 원래 간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런 좀 명언을 남겼죠. 내가 간다고 죽은 사람이 물난리가 해결되느냐. 이 나라 이 국가 공동체의 수장이 책임자가 갑자기 14명이 죽었는데 내가 간다고 그게 뭐 해결되느냐 그러면서, 그럼 거기 가면 뭐가 해결되나? 우크라이나에 가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나?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국민 14명의 목숨, 죽음을 처리하는 것보다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에 같은 거하고 최상병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었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특히 김규현 변호사 증언, 녹취록 이런 게 공개되는 걸 보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의 네트워크가 살아있다. 로비가 그 선에서 진행이 되었고 이루어졌고 사단장 구명 로비가, 그리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들의 그 다른 이제 주가 조작 대상 기업이 산부였다라고 하는 추론, 의혹들이 지금 굉장히 넓게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송 지하 참사로 숨진 14명의 목숨보다 산부토건 주가가 더 중요해서 우크라이나에 갔다라고 하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게 악귀나 차리 사는 세계지 이게 어떻게 인간의 세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청문회를 좀 보다가
너무 무섭다 이 세상이. 저렇게까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전두환 정권의 비리는 노태우 정권 들어와서 50 비리 청문회를 해서 이제 많이 밝혀졌고, 노태우 정권의 비리는 이미 정권 말쯤에 가서 엄청난 돈을 긁어모았다. 특히 이제 지금 다시 문제가 되어 있는 SK 관련해서 별로 이제 옷이나 만들고 아파트나 조그만 거 짓고 하던 선경그룹에 제2 이동통신 사업권 주면서 사돈 그룹에 기업에다 이렇게 주면서, 그게 지금의 이제 최태원 노소영 부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비리들이 나왔다가 이야기들이 됐다가 이제 김영삼 정권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5천억 그 당시 돈으로 5천억을 불법 자금을 조성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그 아들을 대통령 만들려고 했다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왔죠. 김영삼 정권도 말기에 아들의 이제 말기죠. 말기에 이미 나왔어요. 대국민 사과를 했고, 그 아들 김현철의 이른바 이제 정치권 인사 개입, 또 불법 자금 수수 이런 것들이 폭로됐고요. 김대중 정권도 말기에 아들들의 이른바 이제 역시 인사 개입이나 국정 개입 문제가 터졌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은 없었어요. 말기에 안 나왔고, 계속 이제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게 그 형 노건평 씨가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혀요. 뭐 노무현이 호화요트 탔다 변호사 시절에. 호화요트가 아니라 그냥 조그만 장난감 배 같은 거 타고 있었는데, 노건평이 자기 집 마당에다 골프장 만들었다. 장난감 골프채였었는데 이런 걸로 이제 언론이 조선일보가 물어뜯었죠. 그리고 퇴임한 이후에 또 뭐 이명박이 그 당시에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전통만큼은 확실히 만들겠다. 그래 놓고서는 뭐 이제 막 쇠고기 촛불 집회 나고 그러니까는 이제 노무현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처음에는 무슨 뭐 기록물 절도죄니 말도 안 되는 죄를 이제 혐의를 씌워가지고 괴롭히다가 망신 주기라다가 대통령 재임 시에 이른바 뭐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요. 실제로는 이제 뭐 그 채권 채무 관계를 매물 관계로 둔갑시켜서 수사하다가 그 자존심을 많이 건드렸죠. 노무현 대통령이 자존심을 많이 건드렸다기보다는 좀 심각하게.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에 관련해서는 늘 이제 이런 소문들이 어떤 좀 제가 쭉 각 정권의 비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대부분은 사실로 드러났어요. 근데 이 건에 관해서 좀 더 제가 절망적이라고 느끼는 거는 이 엄청난 의혹에 대해서, 또 이 의혹과 관련해서 관여자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마치 이제 검찰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양심선언이 나올 만한, 사실 뭐 이것도 이제 녹취록 공개도 일종의 양심선언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상황들이 지금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점점 더 이제 양심의 가치가 없어지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몇몇 이름들을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공익제보 이런 말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문옥 감사관이라든가 조주형 대령이라든가 이제 90년대 2000년대에 정권 내부의 비리를 폭로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그런 사람이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암담하고요. 또 하나는